드디어 마테우스 쿠냐의 오피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드디어 합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야, 참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쿠냐의 영입은 저는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유가 지난 시즌에 15위를 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영입할 수 있을 만한 매물이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외적인 상황인 거야. 맨유가 15위를 받고 유로파 우승도 실패를 하고 유럽 대항전 다음 시즌에 없고 챔스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로파 결승전 전에 이미 나는 맨유가 챔스를 가든 못 가든 유나이티드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피셜이 뜨면서 뭐라 얘기를 했느냐. 어렸을 때부터 브라질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볼 때부터 나는 이미 맨유의 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 맨유 경기를 틀어주셨던 브라질에 계신 쿠냐의 할머니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할머니가 맨유 경기를 틀어주셨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쿠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제가 기대하는 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 템포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아모린 축구의 특징이 뭔가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후방 빌드업을 하더라도, 아모린도 후방 빌드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볼을 방출할 때 그 스피드를 되게 빠르게 유지를 하고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엔 이 최전방이랑 후방 자원, 주로 하는 이 3위 빌드업, 최전방과 3위 빌드업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이 이선 자원들이죠. 왼쪽에 쿠냐, 오른쪽에 뭐 은베모가 됐든 아마드가 됐든, 아모림이 추구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 이선 자원은 최전방과 3위 빌드업을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뭐 다른 축구 시스템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연결하는 선수들은 결국에는 감독의 그 스피드를 가장 많이 적용받는 대상이거든요. 만약에 스피드를 빠르게 추구하는 감독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빨리 볼을 뿌려주고, 만약에 속도를 조절하는 팀의 감독이 있다 하면은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빠르게 넘기기보다는 템포 조절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아모림 같은 경우는 이 전개를 좀 빠르게 하는 유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이선 자리에 최대한 그거를 템포 빠르게 유지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쿠냐가 그 템포를 많이 살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 캐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울버햄튼에서 보여줬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중원 가까이 내려온 쿠냐가 볼을 잡고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두 번째 측면은 득점력입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맨유가 지난 시즌 정말 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결국 득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이제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는 그림 자체는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맨유가 상대 박스 근처로 가든 아니면 박스 안에서 볼을 잡게 만들든 이런 그림 자체는 나오는 게 꽤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골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그 순위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모림이 이선한테 요구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3위 빌드업과 최전방의 연결고리, 이것도 있지만 이 두 명한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치된 이선이 둘 다 똑같은 역할을 맡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에 치중하는, 한쪽은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서 주기를 원합니다. 쿠냐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중에서 플레이메이킹적인 측면, 여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고, 아직 뭐 영입이 진행 중인 은베모 같은 경우는 타격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지금 이 은베모랑 쿠냐를 동시에 영입하려는 것만 봐도 아모림이 지금 이선한테 어떤 역할을 주고 싶은지를 우리가 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쿠냐가 단순히 뭐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메이킹만 하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리그 15골을 넣은 선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뭐 제일 나은 그림은 아마 쿠냐, 은베모 이 이선 조합이 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쿠냐가 플레이메이킹적인 측면, 은베모가 타격의 느낌 이렇게 가겠지만, 반대로 은베모 대신에 예를 들어서 브루노를 이선으로 올린다 치면은 브루노가 아까 말했던 플레이메이킹적인 측면, 쿠냐가 타격의 느낌,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쿠냐가 이선에서 가지고 있는 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모림이 원하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함으로써 아모림이 이선의 조합을 다양하게 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기대하는 그림이 또 뭐 하나 있냐면, 쿠냐가 영입됨으로써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한 칸 아래 이 3선 자리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선에 브루노, 2선에 쿠냐,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만한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쿠냐 같은 경우는 위에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이 왼쪽 아래로, 그리고 또 중원 가까운 지역으로 떨어지면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운반해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죠. 그리고 반대로 3선에 있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도 이 3선에 나왔을 때 단순하게 여기에서 뒤쪽 지역에서 앞쪽으로 찔러지는 후방 조율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본인이 박스 가까운 위치까지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이렇게 왼쪽 가까운 위치에 중원, 2선, 듀오로 배치됐을 때 저는 이 스위칭 플레이도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쿠냐가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볼 받아주고 그걸 본 브루노가 3선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패스를 받는 그림. 그러면서 쿠냐가 오히려 뒤를 살짝 받쳐주면서 안으로 좁히고 브루노가 벌리면서 하프 스페이스 인근을 차지하고 여기에서부터 플레이메이킹을 이끄는 그림.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모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좌우 횡적인 변화는 잘 안 가져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팀들이 뭐 많이 보여주는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윙어가 뭐 안으로 좁히면서 세컨톱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들, 예를 들어 이런 횡적인 변화들은 많이 안 가져가는 반면에 뭐 옛날 스포르팅 때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센터백들이 위로 올라가서 미드필더화 된다든지 뒤쪽에 있는 자원이 위로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2선 자원으로 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적인 변화는 좀 가져가는 감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모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시스템의 그림이 어떤 건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양쪽 윙백은 측면 터치라인 넓게 벌리게 만들면서 직선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든다. 그러면 상대를 최대한 바깥으로 양쪽으로 벌려지게 만든다. 그 벌려진 틈 사이로 우리의 중앙에 있는 이 중앙 채널, 이 가운데에 있는 선수들은 보다 자연스럽게 스위칭 플레이, 종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 벌어진 틈을 공략한다. 중앙 채널에서의 종적인 변화. 저는 이게 3선에 위치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마테우스 쿠냐의 이 듀오, 이 둘을 기준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시즌에.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에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 3선에 나오는 브루노의 파트너로 누가 제일 적절할 것이냐. 이 3선이 뭐 이 자리에 뭐 우가르테 오든 카세미루가 오든 저는 뭐 사실 이 옆에 있는 자원보다도 저는 이 앞에 있는 쿠냐와 브루노의 링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횡적인 링크보다도 앞쪽에 종적인 링크. 왜냐? 결국에 아모림이 바라보는 시스템의 핵심이 횡적인 변화보다는 중앙 채널에서의 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한쪽에 있는 다른 3선은 최대한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그대로 맡을 거고 브루노는 앞쪽 쿠냐랑 자연스럽게 링크하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든 아니면은 쿠냐가 찔러 들어갈 때 앞에서 받쳐주든 이런 느낌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의 맨유는 쿠냐도 왼쪽으로 붙어있고 브루노도 좀 왼쪽으로 붙어있고 이 왼쪽 공간에 상대가 많이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특히나 맨유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왼쪽 센터백이나 오른쪽 센터백 둘 중 한 명을 위로 올려보내는 경향이 있죠. 이 경우에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됐든 뭐 요로가 됐든 헤븐이 됐든 한쪽 스토퍼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왼쪽 공간에 선수들이 좀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쿠냐, 브루노 페란데스까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왼쪽 공간에서의 패스워크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기대가 되느냐? 현대축구의 전술 중 하나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공격 방향에서의 비대칭 형태. 이게 아마 왼쪽 지역에 과부하 걸고 오른쪽에 자유를 주는 이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선수들 많이 올라가서 오버로드, 과부하 걸고요. 오른쪽엔 은베모가 됐든 아마드 디알로, 오른쪽 윙백 이런 선수들이 넓은 공간 차지하면서 왼쪽에서 전환 패스 받아서 직접 골문 노리는 이런 그림들. 지난 시즌 맨유에서 좀 보기 어려웠던 그런 시스템적인 득점이 여기서 좀 비롯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아이솔레이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윙백에 아마드 디알로가 기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드 디알로가 높이 전진하고 쿠냐, 브루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뭐 요로가 됐든 왼쪽 센터백 얘네들이 왼쪽에 치우치고 은베모가 살짝 가운데로 좁히면서 연결고리 역할 해주고 이러면서 아마드 디알로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솔레이션 상황. 그러면서 전환됐을 때 본인이 딱 잡고 크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판이 깔리는 거.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아마드 디알로는 단순하게 뭐 자리가 밀려서 오른쪽 윙백으로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오른쪽 윙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이제 쿠냐가 오면서 그리고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칸이 내려가면서 맨유가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이점 6번이 아래에서 조율하고 다른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위로 올라가고요. 양쪽 윙백 넓게 벌리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한쪽 스토퍼가 올라가는 비대칭 형태의 매우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포메이션이랑 시스템을 머리에 놓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맨유의 선수단에서 어떤 선수들이 많이 애매해지고 누구를 매각을 해야 되고 처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천천히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스템 넓게 벌렸을 때 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위주로 다음 시즌이랑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다음 시즌에 어떤 플레이가 많이 보이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